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입니다. 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광고가 나갔습니다. 노무현 순례길이라는 광고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5월이면 더욱더 많이 생각나는 또 그런 때가 왔습니다. 어저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서 또 한 번 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정말로 말하는 모습이 노무현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라는 분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 안팎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내용 중에 출연하신 두 분 국회의원이 자,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이렇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대전동구 국회의원이신데요. 장철민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쾌활하고 적극적으로 좀 방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게 방송하는. 저희가 방송 기다리는 중에 되게 우울했나 봐요. 방금.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철민 의원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전영기 의원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영기입니다. 자, 화성정, 네. 동탄과 반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제 화성정의 전영기 의원과 함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직접 참배했다. 이것 때문에 야, 이게 파격 행보냐 아니면 뭔가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 이런 파격 행보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게 파격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네. 들었어요. 어제 그 이재명 후보 그 수락연설에서도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통합의 일환으로 이제는 과거와 미래로의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사실은 수락연설에서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네. 받아들여서 이게 파격인가?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시대가 이제는 변화한 게 아닌가? 이제 이 역사, 과거의 역사와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구분해서 우리의 정치가 미래로 향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굉장히 잘한 행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파격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자, 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다 또는 한덕수와 단일화까지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현충원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러면은 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참배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전 대통령들이 물론 뭐 이제 역사적인 평가에 따라서 공과는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특히나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치러지는 지금의 이 대선 상황 그리고 이 대선의 우리의 목표 정말 국민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뭐 우리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과 보수도 더 이상 이제 이 극우의 극단적인 저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정말로 통합적인 행보에 조금 발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이제 행보가 이제 오늘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과연 다음 장면은 어떤 것들이 연출될 것인가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하거나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자, 통합 행보 훨씬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선대위원장님으로 윤여준 그 전 환경부 장관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보수의 책사라고 불릴 만큼 사실 보수적인 이 집단에서 굉장히 좀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평가를 받나 네. 봅니다. 근데 그런 분께 가장 먼저 전화해서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고 이후에는 더 많은 보수 인사들과의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측면이 됐죠. 그리고 과거에 여러 대담들을 봤을 때도 과거에 그 3년 전에 이재명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판했던 그런 인사들과 소통을 하고 대담을 하는 모습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규재 대표 같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봤을 때 통합적인 면모를 톡톡하게 보여줄 것 같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대위원장이면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당내에서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총괄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여러 자리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일단 상징적으로 영입을 한 것은
어떤 자리라고 우리가 딱 지금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규정을 딱 하긴 어렵지만 그냥 총체적으로 총망라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략과 뭐 여러 이렇게 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과 전략과 이런 파트들이 있는데 그 파트들에 대한 충분한 방향성 제고 이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뭐 마이더스의 손이었다. 네. 윤여준 장관도 늘 이렇게 이제 책사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것 같고 지금은 이준석 후보 쪽을 좀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과 비교했을 때 윤여준 전 장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물론 되게 이제 그 통합행보라고 했을 때는 되게 비슷한 이제 인재이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많이 소모되시기는 했잖아요. 네. 저희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 비대위원장도 하셨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집권한 이후에 훨씬 더 통합적인 내각 구성 그리고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진정성을 보시기에는 뭐 이미 사실 저희 그 이 문재인 예전에 대통령 그 전에 이제 이 김종인 그 위원장을 모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윤여준 전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우리 국정 운영에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게 뭔가 이 신뢰감을 주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진정성을 이 윤여준 전 장관은 너무나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임선 뭐 그게 어떤 선대위원장이 간에 선대위원장 한 이후에 실제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말로 통합적인 내각 구성과 이후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인사를 처음으로 영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당연히 더 확장돼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철민 의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종인 위원장님도 훌륭하신 분이기는 하나 굉장히 국민들께 많이 소모가 됐죠. 반면에 윤여준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시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 심리적인 효과도 저는 톡톡히 누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제대로 긁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온갖 그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악마화에만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침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참배도 하고 윤여준 선대위원장을 모시면서 보수적인 중도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기대 심리까지 가져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대로 허를 찔렸고 본인들은 이제는 어떠한 스탠스를 쳐야 되나 하는 그 고민들이 깊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댓글로 많은 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요. 제일러버 S님께서는 정치천재 우리 이재명 후보님 대인배 존경합니다. 뭐 잘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황두영님께서는 장철민 전용기 하트를 보내셨습니다. 이분들은 사진에 혹시 짜고 보낸 거 아닌지 제가 약간 궁금하긴 한데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트까지 보내면서 좋아한다. 예, 아주 똑똑하거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좌우 진영은 사치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권 교체가 중요합니다. 투진맘님께서도 대전농구 장철민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꼭 이분이 누군지 챙겨주길 바랍니다. 추진맘이요? 투진맘님이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의견 자유롭게 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런 그 통합적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 좀 비판적으로 질문 하나 전 의원께 드리면 그러면 이런 이제 박정희 또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묘지 참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당 내에서는 뭐 이런저런 좀 불편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느꼈을 때 당내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에 대한 비판은 못 들었고요. 반면에 진보당이 비판 성명을 낸 것은 봤거든요. 조금 전에 소통관에서 진보당에서의 목소리를 봤는데 그 사람들 참배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냐 이런 정도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통합을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해당 비판은 지금 크게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지금 윤석열 파면 정권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이 너무 지쳤다고 평가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정치 너무 안 해가지고 매일 이재명 대표 보복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저쪽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방어만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고 실제로 싸움만 너무 했다라는 평가도 받았고 지금 경제도 힘들고 민생이 힘들다 보니까
이 싸움 전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조금 지친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가 아주 유력한 분께서 이렇게 본인과의 이념적 측면이 맞지 않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참배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좀 덜 싸우는 국면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너무나도 이념적으로만 접근해서 이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가 지금 상태는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보면 당내에서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이제 발현되는 상황에서는 뭐 실용적으로 가보자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시키자 이런저런 이제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통합 행보를 하면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발언하는 내용은 당신이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런 뜻이 있고 또 비판할 분들은 충분하게 논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당내에서 일종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특히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의석수도 뭐 압도적인 제1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의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중도 보수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런 종류의 토론이 이루어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제 고민할 때 이게 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그런 뭐 토론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첨배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실 특히나 최근에 윤석열 이 전 대통령이 보였었던 그 말도 안 되는 분열적인 행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통합하지만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 서로 상대를 두고 있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다름을,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상대보다는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지만 일단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이 되면 그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일 겁니다. 자, 사실 저는 좀 놀랐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안정감 있게 본인이 오늘 했던 것,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왔던 우리의 인식, 그리고 약간의 관습, 관행 이런 것과 확 떨어져 있다는 느낌. 실용주의가 아니고 실제로 저분은 정치적 성향이 보수였다. 좀 들어서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안정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얼마 전에 실제 목에 칼침을 맞고 내가 사는 세상은 덤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베풀고 어떠한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안정감이 저는 한 3배, 4배는 확 늘었다라고 실제로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보복을 당하셨거든요. 성남 시절 때부터 어떻게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졌고 실제로 목에 칼을 찌르는 사람까지 그 살인 미수범까지 나왔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느꼈을 고통과 이런 생각들을 사실상 모두 내려놓으면서 국민 통합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을 최근에 와서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다 투영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홀로 걸어서님 닉네임 쓰시는 우리 구독자께서는 하나의 형식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진보당이 과민 반응은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은 지금 진보 보수 논쟁을 하려니까 저 자신도 약간 진부하죠. 윤석열 내란 세력을 어떤 식으로든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런 이제 파격적인 행보가 출발일 테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장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여준 이제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영입이 됐고 추후에 많은 정치인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선까지 우리가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수용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할 때 굳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생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요? 그 사람 이름 거명하면서. 지중해 떠도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 네. 같은 분도 이름이 거론된다는 거예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 저희들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권오를 전 이제 의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원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적도 있어서 네. 경북 쪽에서 이제 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아니 뭐 이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좀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 선을 미리 그어놓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인지는 솔직히 네,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예.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김무성 뭐 전 대표 같은 예.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일종의 이제 지역적인 특성에 예, 예. 대한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거시경제 운용 관련돼서 뭐 좀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학자나 전문가나 아니면 그런 그 정치인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결국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통합해 나가느냐 그 상징성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저는 지역적인 통합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예. 지금은 경제 운용 방향에 있어서의 통합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미국과의 통상 문제 같은 것들도 크기 때문에 통상 이슈에서 우리 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좀 폭을 넓혀주는 네. 차원에서의 인재 영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원래 해요. 이제 네. 그 대전 동부에서 이렇게 정치 활동하시면 네네. 좀 더 그래도 중도 실용적인 쪽으로 굉장히 좀 익숙해야 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설득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 저는 원래 되게 보수적인 지역에서 그렇죠. 선거로 살아남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합리적인 보수 예, 예. 성향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사람으로만 따지면 이번에 찐 윤계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을 파괴해 왔던 거에 찬성하거나 거기에 이제 이 뭔가 속해 있는 분들 아니면 저희가 정말 폭넓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배숙 의원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그 김진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김명숙님께서 뭐 장철민 의원 나오시니까 장철민 의원이 스픽스에 오신 거 정말로 환영합니다. 스픽스 시청자인데 우리 의원님이 허허 장철민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장현주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고단수로 정치평론을 하시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어제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외치고 오늘 만약에 선별적으로 참배했다면 기레기들, 저와 같은 기레기들의 먹잇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장현주 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신혜연 님께서는 장현주 님 의견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빵긋빵긋 하트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자, 신혜연 님, 우리 연주 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좀비들이 많네요 라고 하는데 그 좀비가 전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한 1000분 가까이 방송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 보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통합 행보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이제 했을 때 누구든지 오면 다 받는다. 네, 범위는 무궁무진하죠. 통합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4기 민주정부를 이룩하는 데는 큰 도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좀 전에 우리가 거명됐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노무현 순례길, 봉화 가는 길 앞에서 김무성 대표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15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그 참배를 한번 오셨죠. 그러고 뭐 살아생전에는 뭐 지역주의,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는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했고 이 노무현 정부를 못 살게 굴었던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동영상으로 돌고 있던데요.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분께서 살아생전을 많이 괴롭혀셨다. 그러면서 용서하기에는 참 어려운데 라는 그 비싼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찾아보면 얼마나 괴롭혔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연 진심으로 우리 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합류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따라올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접촉을 해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수도 있고
또 먼저 바람을 피워서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언론에 슬쩍 흘릴 수도 있으니 어떤 것도 이제 예단을 가지고 볼 일은 아닌데 통합행보는 매우 가속화되고 있다.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께 질문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광폭의 통합행보가 어떤 메시지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국힘은 후보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열심히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 세력 윤석열과 김건희를 완전히 보수에서도 이렇게 떨궈낸다가 아니고 분리시키는 이런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수가 살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참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면 더 좁아지는데 그러면서 통합적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되지만 뭔가 사법 처리 수준에서 내란 세력을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좀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 이런 이제 광폭 행보가 단순히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는 매우 전략적으로 유효한 카드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마 이재명 후보가 듣고 싶은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세력과 반민주주의 세력인 예. 거잖아요.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집단들이 뭐 그 내란 세력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바고 그런 것들을 사실 다음 정부에서 실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은 저희가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지금은 저희가 뭐 합리적인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은 해나가야 민주주의가 강해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사실은 그 과제들을 해나가는데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으기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수 쪽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는데 만약에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연립정부, 조국혁신당이나 이제 다른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소수정당 이런 쪽하고 손잡고 같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보수적인 분들하고만 손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다 함께 가는 것이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너무 우클릭을 한다라고 하는 걱정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의 시기에는 통합의 행보는 당연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처음 만난 건 언제입니까, 전 의원은? 저는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예. 캠프원이었었거든요. 캠프에서 그때는 청년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청년위원회 그 예. 국회의원 비례대표 되기 전입니다. 저 한참 전이었습니다. 한참 전에 이재명 후보를 만났고 그러면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나올 때 그렇습니다. 처음 봤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센 이미지였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예.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미디어로 보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세고 차가운 캐릭터죠. 예. 그러나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의 깊이와 이 실용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만났을 때, 경선 후보로 만났을 때에도 처음에는 센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와서 하시는 그뭐 축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스처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가 봤던 사람과의 이미지는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강단 있는 모습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마치 악마화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와 그 연설하는 모습들을 아마 풀텍스트로 보셨을 텐데 그 방송,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냥 무슨 회의나 예. 일정에서 지나가다 만난 거는 예. 만났다고 하기는 좀 예, 어렵잖아요. 처음으로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둘이 예. 얘기했던 기억은 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대선 하면서, 예. 지난번 이제 대선 치르면서, 이제 대선 치르다 보면 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후보가 다 알기도 되게 예. 어렵고, 그때 아마 노동 관련된 이슈였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환노위에 있었어서, 그때 뭐 다른 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 예. 선거운동하다가 전화하셔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제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아시기는 하지만 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그 관련된 현안에 대한 핵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빨리 이해하고 그 이후에 바로 다음 일정하면서 굉장히 그 포인트를 잘 짚어가지고 정책적인 정리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고 아 이게 확실히 밖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이 현안에 대한 학습 능력, 그거에서의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와 결과물로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이구나라는 경험을 지난번 대선 치르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제가 그냥 정치평론하듯이 우리 스픽스 채널에서 장철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뭐 전화는 한 번, 두 번 뭐 받았겠지만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대전동구에서 공천 받았습니까? 다 뭐 친명 공천한다, 친명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도 공천 받고 국회의원 그 어려운 보수 세력이 보수 이제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전동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입성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 돈 거의 안 받고 이제 공천까지 받았다는 것은 실용적인 인재들이거든요. 실용적인 비명 행사가 예. 사실이 아닌 거죠. 합리적인 실용적인 인재들. 인사가 아니고 뭐 지금은 친명 비명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만들어 놓은 저는 총체적 병폐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떠드는 헛소리들을 마치 프레임화 시켜서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예. 거예요. 실제로 까놓고 보면 절대 그런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자신하고 친하지 않다라고 평가받더라도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호소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과정은 그리 가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홀로그로스님, 굉장히 이 의견 자체가 전문적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정치 공안 요청, 정치평론하러 한번 나오십시오. 하고 한번 토론할 기회 서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홀로그로스님 감사드리고요. 플리비님께서도 야, 이 뭐 우리 장 의원만 장철민 의원만 칭찬하기 그러나 이 플리피님은 혹시 지역구인지 모르겠는데 전용기 의원 실물도 너무 잘생겼어요. 어제 킨텍스에서 만났다. 감사드립니다. 예, 발전하는 정치인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잘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면 좋겠다. 대전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 또 보내주셨고요. 전 어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감동 자체였다고 이렇게 주신 분 플리비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수락연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 위대한 항로의 중심에 저 이재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해서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정치인이 쓰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 고맙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이제 대국민 선언이지 않습니까? 저걸 보고 울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시는데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쩜 저리도 말씀을 잘하는지. 황보영님이 이렇게 이제 주셨고, 이분은 아예 가로를 열어놓고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박아서 닉네임 쓰시는데, 대통령 선거 때까지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 행복합니다. 신재수님, 저도 울었는데 저만 울었던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연설하면서 우는 장면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눈물이 걸성걸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번 대선도 그렇고 어제 이제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이 근데 눈물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정말로 너무나 험난했잖아요. 네.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공격도 받고 너무나 많은 악의를 감당해내기도 했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같이 동지들과 국민들과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게 정말로 스스로 너무 감동적이셨을 네. 것 같고 그래서 그 눈물이 좀 너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 눈물 네. 짓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좀 저희들이 냉정하게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초반에 승기는 완전히 잡았다. 대세론도 있고 또 중도 통합 보수 행보가 매우 전략적이어서 훨씬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 갈 수 있냐. 이제 선거는 지금 D-Day 36일이 남았습니다. 네, 네, 네. 사전투표까지 가면 이제 32일 정도 남았을 텐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닐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지지율과 지금의 여론조사를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연히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투표를 포기한다거나 이러한 아니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되거든요. 사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결국에 후보자를 결정해준 선거일에 갔을 때에는 진영 결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승기를 잡았다고 한들 우리가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절대 마음을 함부로 놔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통합 대상은 바로 응원봉 분당과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기초로 야5당 그리고 김상욱 신인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흐름 속에서 그래도 좀 영입을 한다면 중도 확장의 상징성이 훨씬 더 있을 만한 인물 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아, 이런 사람은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대선 캠프에서 함께 뛰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정치인이나 또는 평론가나 또는 외부에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좀 떠오른 사람 있습니까? 사실 합리적인 보수 진영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전신도 그렇고 극우가 중심은 아니었었잖아요. 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합리적인 보수들이 주류로 뭐 이렇게 정치를 해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 극단적인 극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활동했었던 분들이라든지 그러면서 조금 중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자, 통칭해서 하지 말고 우리 스픽스는 솔직 네. 담백하게 가능한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런 저는 사람 개인적으로 들어왔으면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유승민 의원이면 네. 좋겠다. 네. 예. 어떻습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 너무 이재명 대표 비판 많이 하고 최근에도 비판 많이 해서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실제로 와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마다할 필요가 없다. 네. 다른 뭐 비슷한 또래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꼭 우리 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람이 저는 우리 댓글에도 나와 있었지만 신인규 변호사가 신인규 가장 변호사,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건강한 보수는 이런 것이다라고 느낍니다. 네. 실제로 보수주의자들 중에 신인규 변호사처럼 이 내란 세력과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이것이 어떻게 보수가 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세대에서 가능하다면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들 모셔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도 실제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좀 국힘 쪽에서 어떤 이제 행보를 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용남 전 의원, 신용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오면 좋습니다. 유승민은 반대입니다. 유승민은 안 돼요. 이제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민주당을 와서 더 좀 이렇게 통큰 연대 또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170명 국회의원이 있으면 워낙 출중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 끌어모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끼리 가더라도 된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 좀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시도를 안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 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실패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수 쪽에서 일하셨었던 정치인들이나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안 되고 말고 이런 것보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정말로 이 지금까지 최근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를 욕하셨던 분들이 아 이번 대선 치르면서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 지도자다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국민통합 그 순간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지금까지 최근까지
우리 민주당과 뭔가 엄청난 공격을 하셨던 분들도 저는 사실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생각도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장적으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 자, 어저께 수락연설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 얘기는 꼭 듣고 오늘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입니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어저께 킨텍스 현장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마지막에도 우리 당원부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기대에 찬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대선이 아무리 통합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 직후에는 통합이 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이었고, 실제로 이번 대선 경선 후보가 뭐 언론에서 막 재미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서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통합의 절차에 아주 착착 착수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그 다른 후보들이 먼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열망들이 실제로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제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도 쪽에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호감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형성 욕설이나 그리고 뭐 범죄자다 이런 표현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민심이 갑자기 바뀌었죠? 저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긴 예, 한데요. 그러니까 드디어 알아주시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실제로 그 이 선거법 2심 판결도 되게 영향이 좀 분명히 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이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무능한 모습들이 유능한 지도자를 국민들께서 바라게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조금 갸웃갸웃하셨던 분들도 지금의 시대는 대한민국을 이 위기 극복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하고 실용적이고 똑똑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이 흔히 중도라고 얘기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갖게 되신 영향이 지금 대선 과정에 확 드러나게 된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네. 이해했다고 봅니다. 누구는 계엄을 통해서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그냥 접수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인다 하면, 시민들과 함께 국회로 가서 이 비상식적인 계엄을 바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 계엄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중도층이나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새롭게 봤다, 저는 그렇게 예. 느낍니다. 숨은 인가가 이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민주당 안에서 본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이렇게 절절히 외치기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정말로 열화와 같은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노무현을 연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 다르면서 같으면서 다른데 달라진 것이 훨씬 더 확장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20년이 지난 연설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 광주에서 연설했던 장면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도부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통합운동에 나서고 90년 3당 합당 때 그것은 호남을 고립시키는 분열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코 따라갈 수 없다 해서 3당 통합을 거부하고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특별위원회를 맡아서 눈부라시고 찬바람 부는 서울 거리를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김대중 대통령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영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화합하고 남북 대화를 성공시켜서 우리 국민의 정부를 성공한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저희 연설 들어도 멋집니다. 이기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을 이겨야 한다라는 절박한 호소. 이인재 후보와 경쟁할 때지 않습니까? 자, 저런 이제 얘기와 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수락 연설은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각기 다르게 들리기도 하면서 와, 대단한 정치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연설한 장면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전공도 정치학을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의원 하기 전에 네.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예. 저는 밤에 한두 시에 야근하고 있을 때 너무 기운 없거나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 다시 보고 예. 에너지 다시 받아갖고 다시 일하고 예전에 예. 그래서 거의 항상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가 정치를 해나간다는 것 그리고 나라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에너지가 정말 저렇게 우리의 공동체 서로 감동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우리의 국가적인 발전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네. 그 피곤함과 어려움을 예. 이겼었지만 아마 앞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이 연설들과 이 미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야기들이 그런 에너지들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파나메라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후면 노무현의 가치를 알 것이라고 했던 말 생각나네요. 와, 근데 지금 나타나네요.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저런 가치가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시민의 조직된 힘.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 좀 더 나가서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가보자. 지도자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있을 테니까 우리 손잡고 갑시다. 이런 것인데요.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도 노사모 출신이기도 하고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을 지역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광고 노무현 순례길인데요. 그 광고 지금 다시 한번 틀 수 있으면 노무현 순례길 20초짜리 홍보 영상 잠깐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발걸음 서로의 빛이 되어주네 노무현 정신을 품고 우리 끝없이 이어가는 길 제가 방송 중에 잠깐 홍보를 해드리면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전국을 전체적으로 안 보자 7개, 8개, 9개니까 17개, 3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전국 660km를 코레일을 따라서 릴레이로 이어 걸으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세상을 고민하는 노무현 순례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댓글창으로 지금 제 오른쪽에 왼쪽이군요. 왼쪽에 지금 노무현 순례길 철도를 따라 걷는 대한민국 K 순례길이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봉화까지 가는 것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거기에서 지역에 만나는 음식도 먹고요. 그리고 구간 따라서 로컬 프로그램 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꼭 같이 가면 좋겠다. 참가비는 5만 원인데요. 대표번호가 1661-5293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서울에서 출발할 때 서울에서 저는 참여를 한번 했고 우리 전용기 의원도 그때 저하고 같이 맞습니다. 참여를 한번 했던 네. 적이 있었고 대전에서는 지금 우리 또 장철민 의원이 저는 저희 지역은 늘 대전역에서 예. 그 옥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대청호까지 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3번, 4번 같이 예.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시민들과 같이 걷고 했었습니다. 저 노무현 순례길이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데요? 제일 앞에가 제일 앞에 왼쪽에 지금 들고 계신 분이 펼쳐서 현수막 같은 깃발을 펼쳐 들고 있는 분이 장철민 의원이고 저게 몇 년도입니까? 작년도에 하신 건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네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어요. 예. 최근에는 해마다 같이 해마다 했어가지고. 같이 했다. 네네. 예. 올
이제 5월달 들어서면 또 대선 선거 기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노무현 순례길 꼭 참여하실 분들은 마음 먹고 가면 정말 좋은 이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사진은 준비가 안 됐나? 아 그래요? 저는 보좌관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아까 광고 중에 예. 맨 마지막에 있네, 제 얼굴이 있네. 살짝 이 나오네요. 저거는 서울에서 출발했을 서울에서 때 출발했을 아마 때 같이 노무현 순례길이고 네. 오늘 저희들이 현안 정치 현안도 이렇게 다루면서 노무현 순례길 관련해서 어저께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이제 그 결정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참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 많이 난다. 하늘에서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야 이게 25년 정도 걸릴 일이냐. 20년, 25년, 2002년도에 대통령을 했으니까 2007년까지 임기였죠. 한 20년 정도 지나서 정말로 국민통합형 대통령 그러나 원칙과 방향이 명확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수호자가 대통령이 되는 그 시간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열정적으로 어머니를 거론하면서 조선 600년 역사 동안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권력을 쟁취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권력은 쟁취를 했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고, 이제 이 권력을 통해서 이제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하는데, 저는 저걸 한 20번, 3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 아닙니까? 600년, 조선 600년 역사에.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해석하기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대충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건 줄 알았는데 정의의 역사가 승리하는 그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닮은 점,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닮았다고 하는 점은 과거의 권력자들 그리고 아까 조선 600년 동안 있었던 그 권력자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한다면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함께 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 바꿔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20년 전에도 했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처럼 미래를 본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그 극박한 계엄의 시간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던 거. 국민 통합과 국민이 함께하는 모습들. 과거 그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명확하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이상주의였죠. 예. 실제로 20년 뒤에나 확실하게 평가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고 이상주의적인 정치인이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노무현 대통령도 실용적이셨어요. 네, 얘기였죠. 그런데 워낙 그 FTA하고 당시에는 뭐 이라크 파병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로 국익을 위해서였고, 그러니까 저는 같은 거는 분명히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나 당연시되는 이 기득권 질서,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함부로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취급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 주인이 세상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지도자라는 데서는 동일한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외부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 당의 상황이 다르고 그때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못 도와드렸어요. 우리 당이. 네. 정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당 내부에서 발목을 더 잡기도 많이 하고 잡았던 오해를 것 하기도 같기도 하고 진심을 오해도 못 알아주고. 그러니까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준이 떨어졌던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정말로 과거의 이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의 시대와 완전히 절연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의 우리 이 당의 진용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성과, 정말로 후퇴하지 않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당원들도 굉장히 정책 수준도 높아졌지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또는 주권자로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내에 이렇게 골고루 퍼지니까 그렇죠. 다선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약간 관습적인 것 또는 관행적인 것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선수와 관계없이 죽기 살기로 뛰더라. 네. 예전 같으면 한 3선 4선 되면 뒷방에 노인처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과 호흡하는 모습이 당이 확실히 민주화가 됐구나. 그리고 당원 주권의 시대가 열렸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명명백백님께서는 대선 승리에 집중합시다. 6월 3일까지는 이렇게 해주시고 몽이냥 파파님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맞는다 명년설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노무현의 현실판 이재명 대선 승리에 집중합시다. 파나메라님은 어제 오늘 계속 눈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지켜주지 못해 미안함 죄송함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이제 그런 에너지를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모아서 혼자 투표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기 살기로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연락해서 같이 가서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압도적인 대통령이 돼야 한다. 소박하고 진실한 대통령을 간절히 바랍니다. 표정장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자 재선이시죠. 네. 자 국회의원 지금 재선입니다. 재선이죠. 네. 자 연배가 두 분 다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는 83년생입니다. 83년생이면 40 간 넘었고 네. 저는 35입니다. 35입니다. 야 정말로 장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재선 국회의원을 과거에 우리가 한총련, 전대협 이런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해서 당의 자원으로 키웠던 것과 달리 지금 전용기 의원이나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대 초반 그리고 30대 중반에 이미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청년위원회 활동하셨고 국회에서 비서관 보좌관 활동을 하고 차곡차곡 이렇게 밟아 올라가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민주당만이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 정치 청년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요즘 뭐 4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부르니까 청년 정치인 두 분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국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정말 잘 하도록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의 노력 있지만 이렇게 방송 봐주시는 민주당 지지자들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숙해서 아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가자라는 이런 것에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뭐 기분도 되게 좋고요. 예. 어제 오늘 기분이 좋아져 있어서 그런가 기분도 굉장히 좋고 뭔가 이 마음이 모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예. 오늘 꼭 뭐 유튜브에서 댓글 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구나. 예. 우리가 그냥 대선 승리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정말로 역사의 승리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있구나라는 감동이 오늘 방송하면서도 같이 많이 느꼈습니다. 야 장철민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혜영님이 주셨고요. 대전의 젊고 겸손한 장철민 의원님 앞으로 기대가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큰 일을 하실 것 같고 전용기 의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성이라는 지역구가 보통 어려운 지역구가 아닌데 거기서 죽기 살기로 전투해서 이겨냈는데 이제 벌써 재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 본인도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 출범 전에 대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절대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여론조사 좋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진영 논리가 올 거고 저 사람들은 저는 100% 이익의 논리로 투표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핸드폰 잘 챙겨주십시오. 네. 핸드폰 잘 챙겨서 한 명이라도 더 전화하고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내서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가짜뉴스 퍼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짚어주시는
우리 그런 활동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J3님, 버들가지님, 명명백백님, 표정자님, 그리고 파나메라님은 계속해서 좋은 걸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국회의원들, 청년정치인 정말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무현 순례길, 봉화 가는 길 관련해서 제가 아까 광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 끝나고 또 한 번 더 광고가 나갈 텐데 필요하신 분들 꼭 전화해서 이번에 두 분도 아마 지역구에서 참여를 좀 하시려고 하죠. 예, 저희도 서울 동탄 출발할 오면, 때, 네. 할 것이고 또 대전에서 매해 함께 할 하고 것이니 있었으니까요. 이 두 분 네. 청년 정치인을 보고 싶으면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1에 5293인데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스픽서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137만 명 구독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저희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치인과 함께 했는데요. 자, 장철민 의원 그리고 전용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서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